자, 오늘도 2시 시작할 건데 반드시 끝까지 보고 하시고요. 재미없어요. 진짜 교육을 위한 교육이에요, 이거는. 끝까지 시청하시는 과정에서 메모장 꺼내오세요. 지금 컴퓨터 메모장 키지 마시고 종이 메모장에서 펜 들고 영상 멈추지 말고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적습니다. 요약하세요. 실시간 요약하세요. 놓치셨으면 그냥 다 보고 나서 처음부터 다 다시 돌리세요. 이게 제일 나아요. 여러분들 100% 빼먹어요. 요즘 독해력 문제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단어를 모르는 게 독해력이 아니에요. 그게 말을 못하고 말을 못 알아듣는 게 독해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래 걸린다 해도, 그래서 이 영상 보실 거면은 최소한 4-5번 이상 보실 거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다른 영상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영상 보시는 게 낫고, 결국 도움은 많이 되실 건데 4-5번 돌려보실 생각하시고 빨리 감기 하지 마시고 이거 넘겨보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적어가면서 보세요. 그러면 머릿속에 새겨지는 게 분명 다릅니다. 약속 드리는데,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저 써있는 거 보이죠? 위에서부터 쭉 읽을 건데 위에 읽고 있는데 눈으로 밑에 보고 있지 마세요. 제 말 따라서 들어옵니다. 눈 아시겠죠? 자, 잠깐만요. 컴퓨터라는 게 참 다루기 힘들어. 됐습니다. 자, 볼게요. 자, 오타쿠를 위한 미소녀 그림에 직접 활용하는 실전용 2시 강좌입니다. 애매하게 쓰지는 못하는 1.2시, 2.2시 또 맨날 뻔한 그거 안 합니다. 그거 여러분 못 써먹어요. 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인원의 95% 정도는 투시 교육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투시를 배울 레벨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닌 것 같죠? 초보 강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모르고 또 이제 또 책 한 권만 보신 분들이 와갖고 투시가 왜 배울 레벨이 아닌가, 투시는 배우면 무조건 써먹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실전에서 한 100명만 가르쳐보고 와보세요. 이거 안 돼요. 못 써먹습니다. 왜 그런지 뒤에서 더 설명해 드릴게요. 투시한다고 막 이상한 거 배우고 그래놓고 자기가 늘었다고 착각해요. 하나도 안 맞는데. 이해시키는 건 쉽지만 그걸 사용할 배경 지식과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으므로 의미는 없습니다. 당장은요. 그래서 당연히 SNS에서 팔로워 좀 모았다고 강의실에 들어간 초보 강사들은 내가 해서 됐으니 너도 잘 될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 강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초보 강사들이 마인드를 그냥 투시로 읊어줄 겁니다. 결국 강의실 들어가면 이거 해줘요. 2시가 쌀라쌀라 1.2시가 쌀라쌀라 3.2시가 쌀라쌀라 할 건데, 결국 학생은 감을 때려 맞춰서 그리는 사람이 대다수더라고요. 타고난 학생들 제가 분석 많이 해봤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맴맴 돌 것 같은 거 유명 강사들, 유명 학원들 출신들 그림도 다 봤어요. 배우는 과정들도 봤어요. 심지어 생각보다 이거 제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초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캐릭터에 직접 써먹을 연결된 이론도 부족하고요. 그걸 활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계신 것 같고, 이게 있어야 돼요. 앞에 능력들이 좀 있어야 돼. 투시 배운다고 갑자기 입체감이 빡 살아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모르니까 일단 넘어가고 할게요. 그리고 심지어 기초 투시는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친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시간 버리고 뇌 기능 망치지 마시고, 유튜브 안 좋아요. 유튜브 강의 보지 마세요. 웬만하면 정제된 글과 함께 있는 자료를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돈 주고 기초 투시 듣지 마세요. 진짜 돈 제일 아까운 거야. 그냥 치킨 사 먹으세요. 치킨. 이게 더 좋아. 스트레스도 풀리고 막 기분도 좋아져. 치킨 맛있게 먹었는데 그래도 한 잔 그려볼까? 공부 좀 해볼까? 이거라도 되잖아. 그게 낫습니다. 다음은 자, 요런 느낌이 있어요. 요런 느낌. 요거 왜 가져왔냐면 도라에몽이죠. 여러분들이 투시 배우면 이거 할 거야. 분명 100% 이거 합니다. 그래서 1.2시가 이렇게 해서 뭐 박스를 이렇게 그리고 막 2.2시 뭐 여기다 소실점 하나 더 해가지고 뭐 그거 맞춰서 그리고 뭐 비슷하죠 어차피. 그러고 나면 이제 막 내가 그리고 싶은 캐릭터가 있잖아. 그러면 또 뭘 하냐면 이렇게 박스 하나 그려놓고 막 또 알 수 없는 막 이런 걸 막 안에다 박스 이렇게 막 그려요. 이렇게
하나도 안 맞아. 1.2시 하나도 안 맞고, 이게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뭔가, 이 네모 박스 안에 이렇게 하면은 맞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입체감이 나와. 나 A 선생님한테 이거 배웠는데, A 선생님 짱이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입체감이 늘었어요. 제 그림이 더 이상 뭐 평면적이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나온다고. 그러면서 이거 박스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거 보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이 나오고, 코가 이렇게 나오고, 도라에몽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 또 자료도 항상 또 그냥 대놓고 위에서 하이앵글이죠, 이렇게. 얘도 하이앵글이잖아, 사실. 대놓고 하이앵글인 거 가져와가지고, 비슷하게 그려놓고서, 입체감이 있어. A 선생님한테 배웠더니, 내가 1.2실 할 줄 알게 됐어. 이러신 분들이 거의 95%더라고, 인터넷 보니까. 클래스 101, 콜로소, 그 외에 학원 강의들, 후기 보면은 다 이렇게 올려놓고, 선생님 덕분에 제가 투시를 할 줄 알게 됐어. 이런 거 써놓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확히 맞았다는 근거가 없어. 그냥 네모 박스 그려놓고, 투시, 박스 이상한 거 그려놓고, 자기가 맞았대, 미쳐버리는 거죠, 이때부터.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박스나 모양이 맞다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대중으로 맞춘 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래서 요거 보여드릴 거고. 뭐 해야 되냐면, 자세히는 못 알려드려요. 여러분 레벨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레벨이 다를 때 문제가 뭐냐면, 알려주면은 이상하게 알아듣고 이상한 데 갖다 붙여요, 지식을. 그러면서 제가 틀렸대. 저는 이거 강의실에서 맨날 해갖고 성공했던 건데, 수강생들 다 늘었던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레벨대별로 수업을 해주잖아요. 해줄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걸 할 레벨에 정확히 주니까 콕 맞아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내용도 안 맞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레벨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생각 먼저 해주셔야 돼요. 천천히 하셔도 된다. 그거 뭐라 그러는 거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도 다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그래도 초보분들이 좀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써먹을 만한 걸 좀 정제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부분이 해야 될 도형화가 있고, 극소수가 알면 써먹을 투시에 캐릭터를 직접적으로 넣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 오늘 할 거예요. 그리고 1.2시, 2.2시, 3.2시 알아봐야 또 감으로 때려 맞추니까 그거 말고 세밀한 거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도형화 먼저 갑니다. 도형화. 진짜 별것도 없어.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처음. 그리고 어디서 이상한 거 주워들은 거 섞지 말고, 그분들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섞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하세요. 처음부터. 자꾸 섞으면 더 이상해져. 일로 가든 가보면 만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까지만 들어보면은 섞기가 애매하다고. 알겠죠? 섞지 마시고. 캐릭터로 그리면 입체감이 무너져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납작해가지고 무슨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리는데 본인만 몰라. 근데 도형으로 그려보면 잘 보여요, 그게. 자, 그리고 다만 제가 이걸 몇 개 예시 보여주면 또 생각하기 싫어서 선생님이 그려준 거 따라 그리고 싶을 거예요. 왜 예시 안 보여주지? 또 구글이나 핀터레스트 같은 데 가서 대충 자료 옆에 두고 따라 그리려고 할 거잖아. 그죠? 지금 그러신 분들 많을 거야, 이 얘기 안 했으면. 이러면 또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어. 공부 제대로 해보지 않으면서 제 탓하려고. 예시를 좀 보여주고 몇 번 따라해야 잘 그리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걸 왜 안 하냐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해도 다 돼요. 안 해도 다 돼요. 본인이 연구를 많이 하면 충분히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빨리 습득이 돼요. 실제로 응용 능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보고. 본인이 생각한 그 방식 저도 다 옛날에 해봤어요. 그리고 연구도 해보고 나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생각해서 원리를 응용하시기 바라고요. 결국 오늘 설명해 준 걸로는 다 안 됩니다. 어디서 이상한 거 보고 갖다 붙이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잘못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저는 맨날 수업마다 이거 2시간만 하면은 초짜 학생들도 다 돼요. 볼륨 살아나는 거 확인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직접 테스트 해봤고, 그림뿐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복잡하고 화려해 보이는 것들이 답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에 끌리잖아. 막 무슨 영어 용어들 막 쓰면서, 어려운 용어들 막 쓰면서 말하면, 이 선생님 진짜 뭐 아나 보다 막 그러잖아. 그런 거 아니고요. 핵심만 제대로 짚는다면 정리된 개념 아래에서 답이 나올 듯 말 듯한 그 안개 같은 연습의 시간을 거쳐야 하는 게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해야 될 공부들이에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와 달리 모든 문제들이 시킨 대로 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고요. 알 것 같아도 안 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씩 답을 구성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성장하는 겁니다. 많은 분야들이 이래요.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줬더니 실전에서 한번 짠 하고 달라지는 것 같다. 그럼 분명 뭔가 잘못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짚어드립니다. 분명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집요함입니다. 집요함. 오늘 내용에서 중요한 거. 카드 넣고 버튼 누르면 나오는 ATM기처럼 그림도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형태적 오류를 논리적으로, 아주 작은 형태적 오류를 논리적으로 잡아서 정확하게 수정하겠다는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집요함. 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업계에서 난다긴다는 형태 좀 잡는 선배님들 다 똑같이 말해요. 본인만 못 들은 겁니다. 다 똑같이 말해요. 진짜로. 집요해야 돼요. 요런 거, 요것만 하나 짚어드릴게요. 요것만. 별거 없어요. 쉬워. 그냥 박스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앞면이에요. 그러면 올려다보는 거 보이죠? 쉽게 보여요. 이렇게 그리면. 복잡한 거 그려봤자 소용없어. 자, 요게 앞면입니다. 요게. 그럼 살짝 내려다보고 있는 게 보이죠? 어렵지 않아. 이거는 진짜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 다 붙잡아도 돼요. 요걸로 해가지고 한 가지만 추가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별거 없어. 박스가 있어요. X 그을 줄만 알면 돼. 그럼 다 했어. 이거 여러분 집에서 키우시는 고양이도 합니다. 이건. 요거 그대로 투시선 따라가면은 이렇게 해서 반절이 나눠집니다. 요거 왜 하냐고요? 반절 나누면 이렇게 해갖고 더 약간 더 복잡한 도형을 그릴 수 있으니까. 요것만 할 줄 알면 돼요. 요것만 할 줄 알면 돼. 그래서 뭐 여기서 또 뭘 더 할 수 있냐면 더 복잡한 도형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천천히 들으세요. 생각 앞서가시는 분도 있어. 아, 저걸 써먹어갖고 내가 캐릭터에다가 그리려면 저 코를 저렇게 하고, 아, 저걸 로우 앵글로, 아, 그만 좀 하고 오세요. 이 내용으로. 집중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세요. 또 이따 딴소리 합니다. 그런 분들 100%. 지금 그 생각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지 말고 오세요. 내용으로. 반 나눴어. 여기 박스가 있어. 여기 박스를 또 반 나눌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눠서 여기 꼭지점들을 이어가지고 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뭐 이런 도형들을 그려볼 수도 있겠죠. 반대쪽도 해볼 수 있겠죠. 뭐 대강 이런 모양이 나올 거야. 그러면 앞모습을 보시면 많이 깎였잖아. 부드럽게. 이걸 많이 하면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무한대로 많이 하면. 되게 수학적이잖아. 그냥 단순하죠. 쉽죠. 그럼 여기는 일자잖아. 여기도 이렇게 볼록 해볼 수 있겠죠. 중앙 뽑아서 앞으로 해갖고 이렇게 밀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와 진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서 또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지 말고 이거를 무조건 그리라는 게 아니라 이걸 머릿속에 떠올리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를 그려낼 때.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내가 네모에다가 그냥 뭐 이런 캐릭터를 그려. 만약에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눈 2개 있고 코가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캐릭터를 그리고 싶어. 입체감 있게. 그러면 여기다가 뭐 대강 뭐 요 선에 맞춰서 눈 라인을 맞출 거고 코를 맞출 거고 뭐 동그랗게 그려서 뭐 귀를 넣고 할 거잖아요. 귀 위치도 뭐 대강 이렇게 맞추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 둥근 라인 중에 어디서부터 꺾여 나가는 것으로 옆면으로 판단하고 앞면으로 판단할지에 대한 개념만 있으면 된다고요. 자, 여러 번 돌려 들으세요. 이 개념만 이해하면 돼. 지금 우리는 육면체니까 90도로 꺾여 나가잖아요. 이 중간은 뭐겠어요? 90도니까 45도겠죠. 그러면은 이런 동그란 내려다본 겁니다. 이렇게 위에서 동그란 게 있을 때 쭉쭉 가다가 45도 정도로 넘어가는 기점에서부터 옆면으로 계산해버리면 된다고요. 아, 뭔 소리지? 그려보세요. 그냥 해보다 보면은 이 네모를 그리고 동그라미로 옮겨 넣을 때 뭔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생겨. 그 부분에서 이걸 떠올리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뭐 하지 마세요. 그리면서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각이 많으면 여기 같은 경우는 90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각도의 중간 정도로 계산해 보고 둥글게 가다가 이 중간 각도로 넘어가는 순간이 되면은 이 면에 해당한다.
요 중간각도 앞에서부터는 요 면에 해당한다 해서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을 많이 쪼개면 많이 쪼개서 좀 쉬워지겠지만 손이 많이 가는 거고, 덜 쪼개면 덜 쪼갤수록 쉬워지겠지만 어려워지겠지만 손이 덜 가는 거고, 뭐 그런 거고요. 근데 이걸 굳이 다 쪼개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런 캐릭터를 그릴 때도 만약 로우 앵글을 그려, 그럼 떠올려 보는 거예요. 네모만 떠올려 볼 수도 있고, 이걸 뭐 좀 더 쪼갠 도형들을 떠올려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게 나오겠는데, 귀가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입체가 이렇게 해서 여기 선이 이렇게 맞으니까 요쯤에 나오겠는데, 요 훈련을 많이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둥그니까 박스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박스가 나올 거니까 요 중간부터 옆면이고, 옆면이니까 한 여기까지는 옆면일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앞면으로 봐도 되겠지. 둥그러니까 45도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라인 따라서 눈은 여기서 하나 나올 것 같고, 코는 이렇게 덮으면 되겠다. 이게 나온다고요. 이런 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될수록 데이터에 의존한다.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세분화된 도형을 만든다. 그러고 그려본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이다. 다 그렸으면은 뭐 내가 30분 걸렸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시간 단위로 골라서 한 3 정도 곱해보세요. 요 정도만 해도 됩니다. 뭐 30분이면 한 뭐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수정 과정을 더 거쳐보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나오죠? 집요해야 돼요. 계속 보잖아요. 계속 보면 뭔가 찌그러져 보이고 뭔가 좌우가 안 맞고 계속 보입니다. 이거 계속 고쳐야 돼요. 좌우 반전해보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얘를 위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이거 추가로 해보면 더 좋고요. 그래서 요 도형화만 잘해도 끝나요. 사실 여기서 끝나. 대부분은 투시 들어갈 것도 없어요. 어차피 써먹지도 못해요. 잘. 여러분들 정도의 노력량과 여러분들 정도의 숙련, 형태 감각과 그 정도는 투시를 다 써먹기에는 굳이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굳이 그거 안 해도 그냥 단순하게 도형화만 이렇게 해드려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딱 그려보면 100% 이상해. 100% 이상으로 납작하다고. 거기서 또 본인은 공부하고 노력하고 시행착오 겪는 거 싫어가지고 또 강의 찾으러 간다고요. 강의 찾으러 가면 뭐가 좋아? 나는 팔짱 끼고 그냥 보고 있으면 되니까 제일 편하죠. 게으르고 편하잖아. 그러니까 게으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을. 근데 그거 없어요. 그거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결될 거예요. 막 뭐 화려한 얘기하면서 또 막 강의하는 것 같은 사람들 볼 수도 있어. 근데 계속 해보세요. 결국 이거 쪼개서 하는 그 개념이에요, 결국에. 도형화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리고 투시 소용없어. 도형화가 안 되는데 뭔 투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볼륨이 다 붙습니다. 납작하신 분들. 아까 거 한번 볼게요. 도라에몽 나오잖아요. 100%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그려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그려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것만 뭔가 막 이렇게 뭐 삐뚤삐뚤해. 그래서 막 이렇게 그려요. 분명 이렇게 그린다고. 분명 이렇게 그려. 뭐 내려다보는 것도 아니고 올려다보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그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말했던 거예요. 박스에 면 개념이 없는 거야. 몸통만 해도요. 몸통만 해도 어디가 앞면이고 어디가 옆면이고 어디가 윗면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아까 말했잖아요. 45도 넘어가는 데부터라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생각하면 되게 많이 하죠.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 예시가 안 중요해. 또 예시 따라할 거잖아요. 따라하고 싶어서 막 그릉 하고 있잖아. 저 따라 그려보고 싶어갖고. 그러면은 여기서 45도 넘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쯤이겠죠. 대략적으로 그냥 보자면. 그럼 여기서 옆면이겠죠. 여기서 앞면일 거고. 다리, 옆면. 여기 다리, 옆면, 앞면. 그러면은 박스로 봤을 때 각도가 바뀌면 각각 보이는 면의 면적이 달라져요. 요거랑 뭐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랑 다 같은 박스여도 보이는 면적, 이 윗면입니다. 보이는 면적들이 다 다르잖아요. 각도에 따라. 그럼 내가 해당하는 부위들의 박스를 잡아보고 어느 정도 면적이 이 각도에서 어느 정도 면적들이 보이는지 정확히 계산을 해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납작해 보이는 부분 몸통이라고요. 왜겠어? 옆면에 대한 할당이 없어요.
보면 요 간격 똑같죠. 그냥 앞면이잖아요. 이건 옆면에 대한 고려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해봐야 될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된다고. 그것만. 여기서 더 설명해주고 싶거든요. 저도 더 예시 들어주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근데 여기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못 따라오는 분들일수록 여기서 더 설명해주면 안 돼요. 반대로 못 따라하는 분들은 결국 뇌 쓰는 거 싫어하니까, 머리 쓰는 거 싫어하니까 그냥 선생님이 뭐 해주는 거 보면서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아 나도 따라 그래야겠다, 이거밖에 안 하거든 결국. 그러니까 못 따라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못 따라할 거면 그냥 포기해라, 안 할 거면 포기해라 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여기서 더 보여주면 편하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딱 이 정도 설명까지 선 긋잖아요. 그럼 웬만한 레벨이나 유형대의 학생들이 따라옵니다. 본인이 노력만 해주면. 근데 여기서 예시를 더 보여주잖아요. 그럼 위에 사람만 가고 아래 사람들 다 털려나가요. 반대로 생각하시잖아. 친절하게 하면 밑에 사람들이 올라올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더 설명 안 합니다. 여기서. 왜냐면 충분하거든. 이거 본인이 좀만 테스트해보고 연구해보고 생각해보면 충분하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완전 기초 학생들 데리고 했었던 내용들이에요. 이거 다. 그리고 했었고 그 사람들은. 아시겠죠?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투시입니다. 투시. 일단 네이버에서 1점 투시부터 3점 투시까지 기초 내용 보고 오세요. 뭐 굳이 우리가 시간 끌어서 할 것도 없고 별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다 도시, 자동차 같은 인공물 넣어보세요. 됐어. 그럼 끝이야. 그거 못하실 거면 그냥 뒤로 하기 누르시고 그림 포기하세요. 그거 안 되면, 그거 이해 안 되고 못하겠으면 포기야. 뒤에는 더 훨씬 어려워요. 훨씬. 그러니까 포기하시고 일단 그거 보고 오시고, 그 다음은 공부는 여기서부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보고 와서 막 뭔가 그려 넣다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선생님이 잘하고 있는지 칭찬을 해주든 뭐 지적을 해주든, 지적을 했으면 답을 알려주든 해달라는 뜻이야. 결국 그 의도잖아요. 그걸 대놓고 말하지 않을 뿐이잖아. 다 알고 있죠. 공부는요, 그걸 스스로 찾아내는 게 공부예요. 학교 공부는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채점 해주고 알려주죠. 근데 사회 나가서 써먹을 공부들은 그게 안 돼요. 내가 찾아야 내 거가 돼요. 세상 공부는 다 그렇고, 그래서 서울대 나오고 고려대 나와도 고졸보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학교 공부의 방식은 사회의 역할과는 다릅니다. 이제 초딩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또한 당신이 배우는 대부분의 이론들이란 것은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척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론을 잘 보세요. 원리와 논리를 설명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다, 이런 이유로 나온 거다 라고 알려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려놓고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보면 지금까지 뭐 들으셨어요? 라는 답변밖에 안 나와. 당신이 잘하고 있는지 모르는 건 아무리 가르쳐도 사고하고 응용하는 과정이 증발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행위만 배우려고 할 때 나오는 증상인 겁니다. 아, 이해는 했는데, 알겠는데, 그래서 선을 어디다 그어요? 그 내용이에요. 미안한 표현이지만 머리를 쓸 줄 모른다는 표현이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고요. 투시를 알려줘도 근본적이고 논리적인 원리와 과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어디에 어떤 선 그으면 돼요? 라는 질문으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래서 저 뭐 틀렸어요? 어떻게 고치면 돼요? 선 어떻게 그으면 돼요? 아, 이쪽으로 그렸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으면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어주는 거 좋아하잖아. 자,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짠, 벌써 입체적이어지죠? 그럼 아, 역시 선생님이 최고예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잘하게 됐어요. 이러잖아. 얼마나 바보 같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아.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다들. 근데 요즘 20대들 진짜 많이 이래요. 아무튼 기초 투시를 배웠다면,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이 다음 것만 해봅시다. 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좀 켜고 이렇게 가져왔고, 박스를 돌리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박스를 돌리는 방법, 이게 뭘까? 이게 왜 필요할까? 단일 개체의 입체는 앞에 도형화와 이 돌리는 박스 그리는 방법만 알아도 당신이 그림으로 먹고 사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도요.
또 어디서 투시학자들이 와가지고 평생 투시 공부만 하고 해온 거를 이제 자존감 삼아가지고 이런저런 남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려운 용어 꺼내면서 자존감을 채우려고 할 거예요. 막 쌀라쌀라쌀라 하면서 막 이런 것도 모르면서 이게 뭐 프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 쌀라쌀라쌀라 막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정말로 프로가 될 수 있는 지식입니까? 그러면서 막 얘기하잖아. 그래요 뭐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것도 실제로 현장에서 학생들 키워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현업자들이 작업하는 걸 봤을 때 그런 것들이 거의 안 씁니다. 잘 쓰지도 않고요. 안 써도 충분히 잘 그려지고요. 대중미술의 그림 특성상 요즘 뭐 미소녀 그림이나 오타쿠 그림들 특성상 써먹을 일도 별로 없어요. 이 장르 특성상. 물론 공부를 더 하면 미세한 차이들을 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시간에 다른 거 공부합시다. 지금 당장은 그래요. 지금 당장은 본인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나중에 고수가 되고 나는 진짜 이 공간감에서 마스터 해보겠다. 누구도 못 따라오는 마스터가 되겠다 하시면 그때 하시고 그냥 나는 프로가 되고 싶다 당장 탄탄하게 프로가 되고 싶다 하시면 지금 얘기한 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박스 돌리는 방법이 완료되었다면 앞서 이야기한 도형화와 합쳐보면 됩니다. 설명해 줄 거예요 좀 이따가. 그 이후에 또 인터넷 여기저기 쑤셔보고 저기 쑤셔보고 하지 말고 위 내용 가지고 연구를 해보세요. 결국 돌고 돌아서 이 내용으로 와요. 안 된다고 또 막 클래스 101 콜로소 결제 네이버 페이로 결제해야지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거 다 해보고 와본 온 분들도 가르쳐봤고 백지 상태인 분들도 가르쳐봤고 결국 이 내용을 하더라고. 저도 이 내용 말고 다른 거 다 가르쳐봤고 결국 이 내용 하더라고요. 다 본 후에 이 내용 다 본 후에 박스 돌리는 거? 이걸 굳이 그렇게 배워야 하는 건가? 그냥 투시에 맞춰서 그리면 되지 않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 케이스도 있어. 다 가르쳐봤어.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면 1.2시부터 다시 배우고 오세요. 그 말 왜 하는지 알아요. 이 유형의 학생들을 맞이해봤고 어디서 무슨 내용이 빠져갖고 이 질문하는지 아는데 대놓고 얘기는 안 해줄게요. 내 데이터를 다 읽고 이미 똑같은 말하는 학생들 많이 만나봤고 왜 그 말하는지 안다. 1.2시부터 꼼꼼하게 다시 배우고 오자. 그냥 선에 대고 긋는다고 다가 아니고 원리부터 배우시고요. 직접 말 안 해주고 다시 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뭐를 빠뜨렸는지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 내 방대한 내용들 안에서. 방대하지도 않지만. 근데 그건 정말 지겹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이미 아는 거 또 봐야 되니까 재미가 없어. 여기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 본인 생각만 하지 말고 타인 생각도 좀 해봅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닙니까? 그죠? 이 방법이 강사에게는 편할까요? 답답해 미쳐요 이거. 진짜 미쳐요. 나보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가르쳐주고 못하는 걸 기다린다는 거 되게 답답한 일이에요. 되게 답답한 일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녀분들이 부모님 스마트폰 가르쳐줄 때 많이 싸운다 그러죠. 그리고 운전 가르쳐줄 때 많이 싸운다고. 되게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열불이 난다고 기다리는 거. 근데 그래도 참아야죠. 저는 강사니까. 근데 그럼 이걸 학생을 엿먹이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라고. 학생이 그렇게 싫으면 강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답을 알려주면 떠먹여주면은 다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 해결 방법이었으니까. 강아지들 보세요. 강아지와 늑대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되게 큰 차이가 뭐냐면 난관에 부딪혔을 때 강아지들은 주인을 보고요. 늑대는 알아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강아지들은 그렇게 진화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진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진화해버려요.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직접 고통을 느낀 게 아니기 때문에 행동 교정의 동기를 얻지 못하고요. 스트레스와 후회를 반복해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상황이 되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을 모색하고 병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저는 그냥 보편성을 말한 거고 상황에 따라서 제가 떠먹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잘 먹히는 방법을 제시한 거고요.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변화만이 길게 보았을 때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박스 돌리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1.2시에다가 박스를 그리면 뭐 이렇게 나오잖아. 대충 그리자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있어.
얘가 우리가 투시에 박스를 맞춰 그리면 항상 전형적으로 이 모양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투시 소실점을 맞추면.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막 이런 박스도 그리고 싶잖아. 뭐 요런 박스들도 막 그리고 싶잖아. 막 요런 박스도 그려야 하는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맨날 이 맞는 것만 그리겠어. 그렇다고 소실점을 맨날 다 그어도 안 맞아요. 이거 막상 해보면 변수가 나온다고요. 어떡할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아까 예시 들어줬죠. 또 그냥 막 대충 눈대중을 그리고 막 소실점 이렇게 있으니까 아 이렇게 그리면 맞겠지? 아 역시 작가님이 A 강사님이 말해주신 걸 써먹으니까 잘 맞는 것 같아. 나는 입체감을 드디어 마스터했어. 저는 투시를 할 줄 알아요. 이러신 분들이 이제 천지 빽깔이에요. 진짜 수많은 학원에서 나온 학생들 진짜 많이 봤는데 다 이러고 있더라고. 진짜 다 거의 다 이러고 있더라고. 몇몇 학원들 한 손에 꼽는 몇몇 학원들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학원들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해결해 주시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고 타 학원에서 또 다르게도 해주시는데 막 수학적으로 막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쉬운 겁니다. 쉬운 거. 약식. 뭐 다 계산해서 막 정육면체를 구해가지고 막 루트를 구해서 막 곡선을 막 따가지고 막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 오늘은 저는 그렇게 해서 언제 다 해요. 뭐 그렇게 하시겠다면은 정확한 방법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약식이지만 이거 틀린다고 해서 요 약식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그림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차 생기는데 이 정도 오차로 님 그림 안 망가지고 프로 수준을 하고도 넘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얘를 돌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소실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얘는 일단 100% 맞는 거야. 그쵸? 논리적으로 맞죠. 이론적으로 틀릴 수가 없죠. 맞췄으니까. 그 다음 뭘 하냐면 막대기에 꽂은 면. 막대기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 막대기의 개념. 막대기를 어느 면이든 꽂으셔야 돼. 오늘은 어디다 꽂냐면 위에다 꽂아볼 거예요. 위에다. 그러면 이 꽂았을 때 드라이버 돌리듯이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각도로. 꽂고 이렇게 돌리는 건 없어요. 꽂고 빙그레로 돌리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꽂았으면은 이렇게만 돌아갑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꽂은 면이 여기였잖아요. 여기를 기점으로 우리는 이제 계산을 시작할 거야. 꽂은 면이나 다시 할게요. 막대기 꽂은 면의 모양을 바꾸지 않고 돌린다라는 겁니다. 이 모양을 3D로 생각하지 마시고 2D로 그냥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2D로 이 모양 평면적으로 이 모양을 바꾸지 않고 돌린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은 선 돌리기 방식이 있고 꼭지점 돌리기 방식이 있어요. 요거는 조금 더 정리 한번 더 해드릴게요. 선 돌리기 방식은 이 선을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결정해서 같은 각도로 돌려줍니다. 만약에 한 30도, 15도, 30도 정도 돌린다고 해봅시다.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해볼게요. 반시계 방향 요 정도. 여기였는데 요 정도로 가죠. 그 다음은 여기였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요 정도 올라갑니다. 같은 방향으로 돌리시면 돼요. 그냥 간단합니다. 아니면은 선을 옮기는 방법도 있어요. 점을 옮기는 방법도 있어요. 선 옮기는 방법 말고. 또 반시계 방향으로 만약에 여기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봤을 때 이 길이의 30% 정도로 옮기겠다. 여기로. 또 얘는 요 길이의 30% 정도로 옮기겠다. 쉬운 약식 방법입니다. 30% 정도, 30%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옮겨진 친구들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잘 안 보이네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냥. 옮겨진 친구들을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쭉 연결합니다. 이게 예시상 좋지 않아서 살짝 바꿔볼게요. 20% 정도만. 왜 그런지는 나중에 해보시면 알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해요. 조금 바꿔보고 그 다음에 다리 3개를 붙이면 됩니다. 꼭지점이 변경되었으니까 다리 3개를 옮기시면 됩니다. 자, 돌린 거에서 붙여진 다리 3개가 있어요. 얘네들을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죠? 그리고 밑에 2개가 남게 돼. 선 2개가. 그럼 얘네들은 처음 돌린 거랑 똑같이 돌려주시면 돼요. 요런 방식이 있어요. 자, 위에다가 깔끔하게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도 고개를 이쪽에다 해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있어. 얘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 거라고요.
그래서 아래다 꽂아볼게요. 아래다 꽂아볼 거고, 요번에 선 돌리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아래다 꽂았으니까 아래 선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볼게요. 요 정도. 이거였는데 뭐 요 정도. 그리고 요거였는데 뭐 요 정도 돌아가겠죠. 요 정도 돌아갑니다. 보면은 모양은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돌려놓은 거야. 단순하게. 돌렸으면은 꼭지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붙어있던 3개의 선들을 그냥 옮겨 붙여줍니다. 옮겨 붙여주세요. 되게 간단한 약식 방법입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옮겨 붙여주세요. 그러면 선 2개 남거든요. 처음 돌렸던 거랑 똑같이 돌려주면 돼요. 얼굴이 여기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선 돌리는 거랑 점 돌리는 거를 왜 알려드렸냐면, 보통 이 소실점에서 나오는 십자가를 그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겠죠, 박스가. 근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면 있죠, 여기. 요런 데를 선 돌리기로 하면은 모양이 되게 어색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선 돌리기와 점 돌리기를 약간 병행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큰일 나지 않는다는 거 유의하면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리는 것만 알면 이제 다 할 수 있죠. 뭐 3점 투시, 2점 투시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3점 투시야. 뭐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뭐 박스를 이렇게 그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나왔으면은 똑같이 뭐 꽂고 싶은데 꽂고 방금 방식으로 똑같이 돌리시면 됩니다. 약간의 모양 오차는 있지만 문제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그림에. 그 정도만 하셔도 돼요. 써먹을 때가 정말 많을 겁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거의 이거 쓸 일은 없을 겁니다. 그냥 도형화만 잘 하셔도 돼.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수강생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게 옛날 건데. 자, 이 사람 그림은 이제 몸통을 보시면은 하이 앵글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또 이렇게 대구 그리지 마시고 제가 한 것처럼 꼭 이렇게 뭘 하나 해도 대구 그리고 뭘 하나 해도 보고 따라 그리고 이런 거밖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택지가 참 많은데 꼭 쉬운 것만 하더라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요 정도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가려면 좀 힘들잖아, 항상. 그러니까 아까 방식대로 약간 흉통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 뼈가 있으니까. 몸통도 둥글잖아, 옆으로도.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좀 더 아까 방식을 활용해서 뭐 약간 뭐 요런 모양을, 너무 올라왔다. 요런 모양을 살짝 더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쵸? 해볼 수 있겠죠. 요거 별거 없습니다. 진짜 쉬운 거예요. 그리고 요걸 연장해서 살짝 요 정도까지 튀어나와가지고 요 정도로 가서 요렇게 들어가면은 몸통이 좀 튀어나오는 거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약간 요 정도를 더해서 가운데가 튀어나오는 것도 구현해 볼 수 있겠죠. 뭐 요런 데도 더해서 뭐 연결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점점 둥그러지는 겁니다. 몸이 하면 할수록 손이 많이 가지만 쉬워진다. 그리고 좀 이 박스 도형에 의존적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박스 도형에 의존적이어지면은 그림이 점점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결국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그림은 결국 이렇게 되고. 그러지 않으려면은 웬만하면은 이걸 머릿속으로 공간을 구상만 해가면서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앞면, 옆면, 윗면을 그려가면서 입체 이해하면서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도라에몽 같은 거 되게 쉽잖아요. 도라에몽 같은 거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이거 여러분들 앞면, 옆면, 윗면 그려보면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이거 머리가 안 되거든 잘. 그 모양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무턱대고 박스부터 그리면 되게 이상하겠죠. 박스 모양부터 이상하게 나오겠죠. 왜냐면 이 비례를 모르니까. 그래서 도라에몽 뭐 수업 시간에 했던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게 도라에몽 있었고 뭐가 있었지? 뭐 제가 슈퍼마리오도 했었고 이런 거 되게 단순하거든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해보세요. 근데 얘네들은 되게 단순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몇십 배 어려운 인체를 막 입체로 그리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거의 한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입체적으로 제대로 형태 제대로 못 잡을 겁니다. 얘네 두 개도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거부터 연습해 봅시다. 투시는 그냥 진짜 소수를 위해서 알려는 드렸는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도형화만 제대로 하셔도 그림 좀 그리는데 이 소리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도형화만 잘 해보세요. 그리고 요거 약식인데 되게 쉽고 좀 익숙해지면 되게 쉽고 여기저기 써먹기 정말 좋으니까 본인이 조금 실력이 늘었다 그러면 이 영상 나중에 없어져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좀 뭐 잘 메모해 두셔가지고 나중에 잘 써먹으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